국민 MC 유재석이 말하는 아버지로서의 고민,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법. 오늘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카메라가 꺼진 뒤 평범한 아빠로 돌아가는 유재석 씨도 같은 고민을 한다면 어떠실까요? 이 시간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지쳐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다독이는 라디오, 엄마의 숨결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 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늘 유쾌하고 똑똑하며 완벽해 보이는 그도 집에서는 그저 두 아이의 아버지, 아내의 남편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카메라 끄면 그냥 평범한 아빠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방송인 아빠라는 꼬리표가 아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24년 11월 조선일보는 유재석 씨가 자녀 재산 상속에 대해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교육에 관련된 것만 된다.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거기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그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철학입니다. 많은 부유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질적 풍요를 물려주지만 정작 자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유재석 씨는 이런 함정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과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유재석 씨의 모습을 통해 빛나는 스타의 뒷모습에 감춰진 평범한 아빠의 고민과 그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우리 부모들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빠가 방송인이라고 티내는 것 같아 미안할 때. 유재석 씨는 한 방송에서 아들이 학교에서 자신을 아는 친구들이 많아 혹시나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종종 내비쳤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함을 겪는 건 아닐까? 혹시 친구들이 아빠가 유재석이라서 차별하거나 특별하게 대할까봐 염려될 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비단 유재석 씨뿐 아니라 사회적 성공이나 유명세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일 겁니다. 아니,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직업, 경제력, 학벌 등으로 학교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압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사나 변호사 부모를 둔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사업가 부모를 둔 아이는 경제적 여유로 친구들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직업을 가진 부모를 둔 아이는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상처받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진 특별함이 아이에게는 그림자가 되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빛나는 개성이 부모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 유재석 씨는 자녀를 최대한 평범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굳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선생님들과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며 학부모 참여 행사도 다른 학부모들처럼 조용히 다녀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유재석의 아들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고 친구들과 평등하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2023년 5월 방송된 유퀴즈에서 유재석 씨는 아버지로서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출연자인 이금혜 씨가 세 가지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 둘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것. 셋째, 아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기다려줄 것. 이 조언은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부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의 명성이나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할 때 아이는 진정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외부 조건, 즉 부모의 배경이 있다면 오히려 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자신의 행동과 인성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첫째,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지나치게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아이는 부모가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습니다. 둘째, 아이의 친구들 앞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마세요.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너만의 가치를 지켜가라고 꾸준히 말해주세요. 넷째, 아이의 친구 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친구 선택은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의 명성이나 배경이 아닌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큰 치유이자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나 특별한 기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탐험하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을 참 안 듣는다. 이제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소통. 이것은 유재석 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9일 한국일보는 SBS 틈만 나면에 출연한 유재석 씨의 솔직한 고백을 보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 지호에 대해 유재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썽을 피우는 건 아닌데 말을 참 안 듣는다. 그 같은 자리에 있던 홍진경 씨도 딸 라엘이가 지호와 중3 동갑이라며 라엘이는 요즘 컬러렌즈를 낀다. 걔 눈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말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대목에서 우리 집 이야기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말을 안 듣는 아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막막함. 예전 같지 않은 아이의 눈빛, 방문을 닫아버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2024년 6월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는 육아의 고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시간이 꿀 같아요. 지호와 나은이가 나가면 집이 정말 조용해져요. 이 솔직한 고백에 많은 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국민 MC도 육아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육아가 힘든 것은 당연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편 같은 방송에서 유재석 씨는 둘째 딸 나은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중 국밥 맛집이 등장하자 나은이가 좋아하겠다, 포장하겠다며 홍진경 씨의 딸 라엘이 목까지 챙기는 다정한 딸바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같은 부모라도 자녀의 성별과 나이, 성향에 따라 육아 방식과 소통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모의 고민에 대해 유재석 씨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배우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은연중에 말합니다. 사춘기 자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시기이기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GS 칼텍스 미디어 허브가 발표한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7가지 대화 기술에 따르면, 먼저 부모는 열린 귀와 침묵하는 입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만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보다는 공감을 먼저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기분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선 그렇게 느꼈겠네와 같은 표현으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의 경청과 공감적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판단 없이 들어주는 대화를 나눈 가정의 청소년은 문제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난이나 판단 없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말할 때 왜 공부를 안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먼저 반응해보세요.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퀄리티 타임을 만들어보세요.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재석 씨가 국밥을 포장하며 자녀를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관심이 큰 마음을 전합니다. 셋째,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사춘기 자녀 가출 진단과 예방 기사에 따르면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의 80% 이상이 부모와의 대화 단절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아이는 집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에게 먼저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주세요. 부모가 모든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컬러렌즈를 끼는 것도 말을 안 듣는 것도 모두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독립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때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혈압이 오를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주세요. 유재석 씨가 말한 것처럼 말썽을 피우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성장입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칭찬하면 아이는 그 방향으로 더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우리 집 얘기 같다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한 가정의 밤이 바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카메라 끄면 그냥 평범한 아빠. 유재석 씨는 늘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는 국민 MC이지만 집에서는 카메라를 끄면 그저 평범하게 고민하고 아내와 육아를 나누고 자녀의 재롱에 웃는 아빠라고 강조합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페이스북 글에서 유재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로서의 지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평범하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모는 인간적인 존재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옥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강박은 부모 자신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굳이 평범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육아와 가정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2022년 2월 방송에서 배우 고수 씨와 유재석 씨가 나눈 육아 토크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폭발시켰습니다. 한국일보는 다둥이 아빠들의 솔직한 고민이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때를 쓸 때의 대처법, 형제간 싸움을 중재하는 법 등 지극히 평범한 육아 고민을 나눴습니다. 부모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때론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빠도 가끔은 실수하고 아빠도 가끔은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 부모를 좀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가깝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톱스타뉴스가 2024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유재석 씨의 육아 대화 속 부드러운 권위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며 배운 진화된 대화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 그것이 바로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육아의 비결입니다. 부모의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은 아이에게도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가끔은 아이 앞에서 실수하고 솔직하게 아빠도 엄마도 이건 좀 어렵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도 안전하게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모 자신의 감정에도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을 위한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재석 씨가 자유시간이 꿀 같다고 말한 것처럼 육아에서 벗어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부모를 재충전시켜 더 좋은 에너지로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부모의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은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아이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여유롭고 행복하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존중받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넷째,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중이고 함께 성장하는 중이라고 말해주세요.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보는 거라고 너도 처음 아이를 해보는 거니까. 함께 배워가자고 말하는 것은 아이와의 관계를 동등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중3이 된 자녀에게는 더욱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유재석 씨가 말한 것처럼 말썽을 피우지는 않지만 말을 안 듣는 시기, 이것은 자녀가 성인으로 가는 중요한 과도기입니다. 지금 부모가 보여주는 존중과 이해는 앞으로 자녀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토대가 됩니다. 여섯째, 자녀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용기를 가지세요. 유재석 씨가 중3 아들 지우와 초등학생 딸 나은이를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중3 자녀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주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어쩌면 여러분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유재석 씨. 완벽함 뒤에 숨겨진 평범한 아빠의 고민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스타이든 아니든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도 홍진경 씨도 그리고 바로 옆집 이웃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3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 컬러 렌즈를 끼고 싶어하는 아이, 방문을 닫아버리는 아이 앞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진심과 노력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진심은 반드시 아이의 마음에 닿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맘의 나이가 발표한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해결책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일관된 사랑과 인내심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자 가장 따뜻한 숨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만 있다면 말입니다. 유재석 씨가 중3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보여준 서로 다른 육아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 각자의 성장 단계와 개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인내와 존중을, 어린 자녀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관성입니다. 아이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나 꺼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춘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듣고 방문을 닫는 그 아이가 몇 년 후에는 부모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성인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야 사춘기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아이가 가장 많이 성장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겪어낸 이 시간들이 훗날 가장 값진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방문 앞에서 고민하는 그 시간,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 순간들, 모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육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육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재석 씨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육아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탄생합니다. 아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육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소중한 여정 위에 계십니다. 이 방송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선배 부모들이 이미 그 길을 지나왔고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답답함과 좌절감은 나중에 돌아보면 자녀와 함께 성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엄마의 숨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은 엄마의 숨결이 매주 당신 곁에서 분노를 녹이고 평온을 채우는 시간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응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힘내겠습니다.